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선을 열흘 앞둔 정치권 움직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당 후보들은 반성한다는 말로 몸을 낮추는가 하면 대통령실과 내각이 즉각 총사퇴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악어의 눈물이라며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편 이번 총선의 국내외 유권자 수는 모두 4,428만 11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첫 소식 박병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신은 공복이라며 몸을 낮췄습니다. 반성하고 고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는 여러분의 지적에 반응하고 반성하고 고치려 하느냐 아니냐 이겁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은 더 나아가 대통령실과 내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실망시킨 것을 사과해야 합니다. 국민을 분노하게 한 것을 사과해야 합니다. 조 의원은 대통령실이 지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당의 전략을 악어의 눈물에 빗대며 비판했습니다. 이 사람들 분명히 단체로 몰려나와서 잘못했다, 반성한다 이러면서 큰절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없이 반성한다, 잘못했다 해놓고 한 번도 바꾼 일이 없어요.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일당이 되는 순간 나라가 걷잡을 수 없게 된다며 표심을 단속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11억 원을 편법 대출받은 것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양 후보를 사기 대출로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자제했습니다. 이 소식은 정재윤 기자입니다.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양 후보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기를 사기대출이라고 말하는 사람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를 고소하시라고요.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을 대표해서 양문석 씨를 사기대출로 고발할 겁니다. 앞서 양 후보는 과거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여 원에 매입하면서 대학생 딸을 사업자로 둔갑시켜 11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어제 직접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이 당 공천심사 때 후보 검증 과정 회피를 위해 딸 재산 신고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취지로 보도했고 양 후보 측은 당 공천검증위원회에 동일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악의적인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선 적극적으로 대응하진 않고 있습니다. 개별 후보가 대응할 문제는 개별 후보가 대응한다라는 것입니다. 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후보도 과거 20대인 두 아들에게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재개발구역 내 단독주택을 증여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아빠 찬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만 양 후보 측은 세금을 모두 납부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증여했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도 부친 찬스 대출 의혹이 불거진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후보에 대해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힘 조수연 대전 서갑 후보에 대해서는 과거 대전 전세 사기 가해자 변호 이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물에 빠진 3살 아이가 병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숨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차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맥박이 돌아왔지만 10곳의 종합병원들이 환자를 받을 수 없다며 미루는 사이 결국 숨졌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산길을 따라 구급차가 올라가고 그 뒤를 소방대원이 쫓아갑니다. 3분 뒤 구급차는 경광등을 켜고 내려옵니다. 어제 낮 4시 30분쯤 충북 보은의 한 과수원에 있는 웅덩이에 3살 여자아이가 빠졌습니다. 가족들이 일하는 사이 혼자 나가 사고를 당한 겁니다. 아버지가 발견했을 때는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119가 10분 만에 보은의 하나뿐인 소아청소년과로 옮겼고 심폐소생술과 약물 치료를 한 끝에 심장이 다시 뛰었습니다. 한참 만에 맥박은 돌아왔지만 의식은 없고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거의 포기 상태인데 그때 숨이 돌아왔다고 한 번 했었어요. 그때 큰 병원으로 그래도 가슴에 희망이 있었을 거라는. 병원은 종합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전화를 돌렸지만 모두 거부했고 결국 119 구급상황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원을 문의한 곳은 충청과 경기 지역 병원 11곳,
11번째 대전의 한 병원이 동의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성인이나 달리 그래서 소아중환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라고 한 게 주 원인이었어요. 그러는 사이 아이의 심장은 다시 멈췄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늦게 장가가서 어떤 딸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 이런 일이라고 자꾸만 생각을 못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경찰은 내일 부검을 하기로 했고 보건당국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한 성인용품 회사 회장이 직원들에게 성적 목적의 서약서를 쓰게 하고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빼돌려서 호화 생활을 즐겨왔던 보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결국 회장은 경찰에 구속됐고 피해를 당했다고 말하는 직원들은 늘고 있습니다. 박사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올라온 경기도의 한 성인용품 회사 비서 모집 공고입니다. 평범한 사무 업무를 하는 직원을 뽑는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일했던 직원들의 말은 다릅니다. 누구누구 들어가서 하라고 거부하거나 조금 움츠러들거나 하면 대표님 화낸다고 빨리 하고 끝내자. 넌 너무 말라서 뭐 볼품이 없다. 갑자기 제 가슴을 뒤에서 이렇게 만지면서 얘는 이렇게 큰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 회사의 회장 양모 씨가 업무를 핑계로 성적인 착취를 가했다는 겁니다. 양 씨는 직원들이 입사하자마자 비밀 유지 서약서도 받았습니다. 합의가 있다면 직원 간 성관계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거를 쓰라고 강요를 했었고 제가 이제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딴 일이 다 썼다. 그때 당시에는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나 끝났구나. 진짜. 업무상 꼭 필요한 거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용품 업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부당한 계약이라는 반응입니다. 업무상 필요로 직원들끼리 성관계를 하게 한다거나 스킨십을 하게 한다거나 이런 건 당연히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좀 심각한데요. 약간 노예 계약 같은데요. 또 인간의 인권이 전혀 무시된 상황에서 이제 약간 강압적으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양 씨는 성적 행위를 거부할 수 없다는 업무 공지도 내렸습니다. 따르지 않는 직원은 강제로 퇴사시킬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수시로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려 잘못할 경우 인사고과를 낮게 주고 급여를 깎는 방식으로 직원들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비서 교육할 때 자기가 어떤 식으로 보복할 건지 이런 얘기 하면서 나는 가족도 없고 이럴 게 없는 사람이다. 직원들에게 성관계를 시킨 뒤 몰래 촬영해 약점을 잡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가 증거를 가지고 협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정에 이거를 불겠다고 이런 식으로. 직원 일부가 자신을 고소하려 하자 양 씨가 직원들에 보낸 문자입니다. 회사가 가진 성적인 영상과 사진을 지인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고 공지합니다. 평소 조폭 등과의 인맥을 과시해온 양 씨의 지시를 사회 초년생이었던 피해자들은 쉽게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약점을 잡혔다고 생각해 가족이나 친구,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달랐던 게 영상이 있어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것도 힘들고 자기가 경찰서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게 되면은 나는 너한테 돈을 절대 줄 수 없다 이거야.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한 양 씨는 평소 직원들을 데리고 백화점 명품 쇼핑을 다니며 자신의 부를 과시해왔습니다. 온몸이 명품이었고 가끔씩 이제 직원들 데리고 막 백화점을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명품 매장 직원들이 막 인사하고 대표님 오셨냐고. 하지만 양 씨는 사실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대표님이 기초생활수급자 현상수에서 그래서 수입이나 수입 없어 그러시면 밑에서 그 정도를 해보시는 게 어떠냐. 근데 수입이 있으시잖아요. 약국도 가면 나오고 병원도 나오고 그러니까. 자신의 명품 구입비와 생활비, 주거비 등은 대부분 직원들을 꼬드겨 받은 투자비로 해결했습니다.
직원 등은 양 씨의 말을 믿고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돈을 투자했지만 대부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너 돈 있으면은 자기네 회사에 투자를 해라. 내가 너 마이너스 되게 해주진 않겠다. 내가 너 돈 만지게 해주겠다. 직원들에게 투자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자신이 탕진하고 남은 돈은 월급으로 주었던 셈입니다. 양 씨는 과거에도 사업에 실패하며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아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사업자 명단에도 올라 있었지만 평소 가명을 사용해 피해자들이 쉽게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또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을 받고 나서는 직원이나 지인을 대표로 내세워 비용과 법적 문제를 모두 떠넘겨왔습니다. 저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놓고 법인차를 뽑았더라고요. 렌트를 한 거죠. 양 씨는 어떤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동의를 다 얻고 다른 회사 틀리게 자유로운이 간 거예요. 서로가 합의하에 스킨십이라든지 성관계도 할 수 있냐 추가할 때부터. 자, 그러면서부터 계속 문서가 많아요, 저희가. 모든 행동은 직원들과 합의하에 이뤄졌다는 겁니다. 투자금과 직원들 월급 역시 사업이 어려워지지 못했다며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00명이 기업을 하면 100명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는데도 투자하는 거예요. 뭐 하다 보면 월급을 못 주는 상황이 당연히 오르죠.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합의나 동의라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그 동의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그걸 족쇄 삼아가지고 다 네 책임이야, 나는 책임지지 않아 라고 피해자들을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는 치밀한 범죄로 보여요. 심리적인 이런 그 모욕감이나 수치심 같은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 피해자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기가 많이 어렵고요. 일부 피해자들은 지난해 양 씨를 4억 원 가량의 사기와 카메라 촬영, 위계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이 중 일부 혐의가 인정돼 지난주 양 씨는 구속됐습니다. JTBC 보도 이후에도 양 씨에게 사기와 성적 피해를 당했다는 직원이 추가로 나와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항상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선과 악을 넘나들며 다채로운 연기를 보여주는 배우 김무열 씨를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무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뒤로 사실 저희 김무열 씨 배우님 모습이 보이는데 조금 무섭다는 생각과 함께 근데 또 제 앞에는 너무 이렇게 선한 얼굴로 앉아 계셔가지고 작품마다 사실 선한 역이든 악한 역이든 네. 정말 소화를 잘 하시잖아요. 배우로서 어떤 역할에 좀 매력을 좀 느끼실까요? 그 두 가지 다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악역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네. 뭐랄까 인간 욕망에 솔직하고 그걸 가감없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선역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감에서 오는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선의라는 게 있는데 연기하면서 그 사람의 숨겨진 그 선의를 알게 되고 그것에 공감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네. 그 순간이 되게 짜릿해요. 그래서 두 가지가 그렇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영화 범죄도시 4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 네. 4대 빌런 역할, 백창기 역을 맡으셨는데 예.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백창기는 해외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것이 뭐 이렇게 뭐 아주 잔인하고 잔혹한 일이더라도 서슴지 않는, 망설이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마동석 씨는 이 역할을 무조건 김무열 씨가 해야 한다라고 처음부터 생각하셨다고 하셨더라고요. 처음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액션씬이 많고 그리고 네. 이런 걸 하려면 어려서부터 운동을 했던 사람이 해야 한다. 예. 이런 말씀도 덧붙이셨던데 처음에 제안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그 마동석 선배님이랑은 그 전작을 같이 연기했던 맞아요. 작품이 있었고요. 악인전. 예. 그때 이제 기억이 저는 너무 좋았었고 그리고 그 개인적인 친분이 아니더라도 마동석이라는 배우이자 또 제작자의 네.
한 사람의 팬 같은 그런 심정이에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같이 일할 기회가 있으면 저는 언제든 같이 일을 하고 싶었고요. 같이 하는 배우이자 제작자에 대한 믿음, 신뢰 이런 것들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저도 선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악인전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그때랑은 마동석 씨랑 이제 역할을 아예 바꿔서 나오신 예. 거잖아요. 악인전에서 조금 당하셨던 거를 범죄도시에서 되갚아 주신 적 있나요? 네, 뭐 그거 극장에서 확인하게 되실 텐데요. 제가 좀 따끔하게 몇 번 이렇게 그래요? 하게 기대하고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섭네요. 사실 마동석 씨가 빌런 중에 가장 강력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백창기 역이. 네네. 어떤 점에서 좀 그럴까요? 흑표범이라고 표현도 하셨던데. 백창기는 이제 과거에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설정이 있어서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백창기라는 사람이 이 사선을 넘나드는 경험을 되게 많이 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 그럴 때마다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살아남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는 정말 망설임이 없겠구나. 한 채 망설임 없이 모든 행동들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람을 해친다라던가 이런 거에 있어서도 전혀 망설임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다른 빌런들에 비해서 좀 강력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약간 그 눈빛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아니 생각한 겁니다. 예. 그러면 반대로 김무열 씨가 생각하기에 마석도를 좀 동물로 표현해 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고민해봤는데요. 네. 실존하는 동물들 중에서는 좀 찾기가 힘들고요. 와. 전설에 등장하는 네. 해태. 와, 닮았다. 또 해태가 또 이렇게 네. 나쁜 사람들을 이렇게 물리쳐주고 혼내주는 그런 일도 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해태. 아니면 멸종한 동물 중에서는 티라노사우루스, 뭐 이렇게 절대 포식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실제로 그 격투씬을 찍다가 뭐 좀 주먹이 스친다거나 이렇게 그런 경험도 있으신가요? 네, 이번에 그 좀 좁은 공간에서 저희가 그 액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 주먹이 그 동석 선배님 어깨에 닿았어요. 네. 제가 이제 주먹을 휘두르고 맞은 거죠, 사실은. 네. 근데 제가 다치더라고요. 어머. 해태입니다, 해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강력하시구나. 네. 역으로 그 마동석 씨의 핵주먹이 김무열 씨를 스친 적은 없습니까? 제가 흑표범처럼 잘 피했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특수부대 용병 출신 역할이라서 아마 뭐 몸도 근육도 키우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하신 게 있을 텐데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쉽게 설명해서 나쁜 사람처럼 보여야겠다라는 설정을 저희가 사실은 배제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머리 스타일도 약간 순박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머리고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어떤 그런 위압감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으면 좋겠다라는 거에서 출발을 했고 폭력에 중독돼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즐거움을 느끼거나 뭐랄까 그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되는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순간순간들이 근데 영화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작품은 베를린 국제영화제 초청을 받기도 했잖아요. 예.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제가 그 5년 전에 그 마동석 선배님이랑 다른 작품으로 칸 영화제에 제가 초청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도 그 한국 영화의 위상이 지금 세계적으로 이 정도이구나를 제가 해외에 나가서 체감을 하게 됐었는데 5년 사이에 또 그 열기가 더 뜨거워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영화가 그 상영되는 동안은 제가 거기가 베를린인지 한국인지 조금 헷갈릴 정도로 반응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그 작품을 선택하실 때 장르나 역할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도전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혹시 더 도전해보고 싶은 장르나 역할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휴먼 드라마 같은 작품도 좀 따뜻한 해보고 거. 싶고요. 예. 네. 가족극이나요. 네.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 네, 최근에 그리고 또 아빠가 되셨잖아요. 맞아요. 작년에. 예. 그래서 그러다 혹시 좀 보니까 그런 조금 마음.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따뜻한 이야기에 대해서 잔잔한 이야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작품을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선과 악을 넘나든다라고 오늘 이렇게 문구를 정해주셔서 네. 한 작품 안에서 그 두 개를 또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작품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오래오래 여러 작품에서 만나뵐 수 있기를 저희 다 같이 응원하며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월요일인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을 거란 예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3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과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선 오전 한때 나쁨 수준,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